그러니까 이제 자치단체, 지방정부의 큰 문제가 단체장을 견제하기 어렵습니다.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높은 허들, 그거 다 넘겨줍니다. 누가? 전문가들이. 자, 근데 이제 의회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의회가 그 견제 역할을 못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산을 승인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시민단체나,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전라북도 지역은 민주당이 일당을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이해관계 뭐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KBS 심층 토론에 갔다 왔는데 거기 주제가 뭐였냐면 남원시가 490억을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레퍼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전 시장이 퇴임을 얼마 안 놔두고 사업을 결정을 한 거죠. 모노네일이라고 하는 거. 그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 시장이 들어서서 그걸 중지시키고 엎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사안을 보면 만경강 수변도시가 정말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을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다음에 이제 시장 못 하시잖아요. 그분이 이 결정을 왜 무리하게 해야 될까? 이 결정을 통해서 어떤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다음에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 사안을 제대로 잘 수용하고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갖는 위험성은 뭐냐면 앞으로 책임질 수 없는 분이 왜 이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의회는 여기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전문가 두 분이 왜 문제고 또는 이 허들이 그렇게 높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1년에 몇 번씩 주요한 의제에 대해서 설문 평가를 합니다. 왜 하냐면 시민단체의 주장이 시민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거고요. 근데 시민들은 정책 결정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저는 그런 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승인하기 전에 시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라. 시민들한테 검증을 받는 과정을 거치고 오면 그때 동의 여부를 결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견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의회 입장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다라는 그 과정인 거고 오늘 시장님은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시청에서 했는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그런 거잖아요. 미팅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제대로 된 의견 이런 것들을 듣고 판단을 하잖아요. 정책적 판단. 그런 과정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송문선 대표님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오라고 해서 뭔가 타운홀 미팅을 했어야지 않냐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 좀 빠졌는데 그래서 저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아니니까 저희가 시민정책평가단이라고 해서 1200명 정도 풀이 있습니다. 이분들 대상으로 하고 이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뭐 저희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아니고요. 저희 회원들의 구성 비율은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왜 했냐라고 하면 시민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모아보자. 어디도 그걸 주장은 있지만 그것을 모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저희 문제인식의 출발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2021년부터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한 겁니다. 여기 보면 2022년 여기 익산시 주택정책과 아파트 분양가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기후, 광역상수도, 고향사랑 기부제, 주차, 인구, 국회의원 당선 정책 공약, 전반기 민선 편익 평가
이걸 쭉 합니다. 이 의견들이 지역화부터 쭉 있는데 이 의견들을 저희가 이렇게 모아내려고 하는, 옆에 보시면 이제 참가한 분들이에요. 설문에 참가한 분들.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참여인의 주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게 한 활동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3개가 아니라 4대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계약비리와 관련한 얘기를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행정시도에 큰 영향을 미쳐 이제 실망을 해버린 거죠. 엄청나게.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공개사고가 필요한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랍니까?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님 안 하시죠. 오늘 타운홀 미팅에서 사과를 한다고 하는 건 하지만 공개 사과의 의미가 뭐냐면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게 문제였고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본인이 나와서 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타운홀 미팅에서 그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게 사과가 아닌 거죠. 보세요. 그러면 대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공무원들 징계한다 뭐한다 얘기를 했지만 시민들은 뭘 생각했냐면 입찰 및 계약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전문가나 제도 뭐 이런 거보다 정보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공개를 할 거냐. 계약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라고 하는 게 문제해결의 중심이라고 하는 걸 시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춘석 의원과 관련한 얘기인데요. 엄청나게 실망했죠. 기대가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어떤 것 때문에 이걸 넣냐면 지금 국회의원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요구가 63.35%.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가 조국혁신당이 주최를 하는 거라 정치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보시면 민주당이 다음 만약에 이걸로 보궐선거가 나오면 후보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 생각이 이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있다. 자, 만경강 수변도시 전혀 필요하지 않다. 비율.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누구나가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 시장님이 다음 선거 생각했다면 이거 못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왜 문제가 되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아파트 과잉 공급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환경에서 만경강 수변도시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그런 우려들, 그리고 도시관리 비용이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익산시가 주장하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장기 주택 공급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을 빼면 그 시가 이야기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있고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환경 훼손의 문제 다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냐? 전면 재검토, 전면 중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만경강 수변도시에 대해서 시의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볼 때 이건 대단히 무리고 잘못됐다. 전면 중단해야 되고 지금의 아파트 미분양 문제랄지 과잉 공급의 문제에 오히려 더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고요. 이게 이제 주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쭉 나와 있는데 보시면 주민투표, 뭐 주민감사, 주민소속, 주민소환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주민소환 같은 거 하려면 뭐 15분의 1? 뭐 이렇게 서명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할 수가 없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익산시에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렸던 게 웅토 골프장이거든요. 끝끝내 해서 사기 당했죠. 보석박물관 이거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사기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정말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면 문제가 보이는데 정치권에 있거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은 시민들도 볼 수 있는 그 문제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효율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론조사를 하는 건데요. 공론조사를 할 수 있는 두 분이 지금 조례가 있긴 한데
그걸 누가 결정하냐? 시장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그런 활동들이나 또는 민주당 내에서도 공론조사, 자, 이런 사안 정도는 예를 들면 시민이 500명이든 1000명이든 서명 받아서 요구하면 객관적인 공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